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불교계가 종교적 행사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서 대대적인 연등 행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교 문화 체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차분하고 엄숙하게 보내는 대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우리 전통의 연등회를 다 함께 재미있게 즐기는 축제로 방향을 잡으면서 젊은이들의 참여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사람에서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설경 스님을 모시고 시대에 맞게 변신을 꾀하는 불교계의 분위기와 연등회의 의미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설경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이 전국에서 스님들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바쁘신 때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기쁜 시즌이고 가장 바쁜 시즌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스님께서 지금 연등회 보존위원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등회라는 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서 길가에 쭉 연등도 달려 있고 그 전에 이제 연등 들고 쭉 행렬하는 모습은 알고 있는데 이 등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까? 네, 불교에서 등은 부처님의 지혜를 네. 상징하고 또 자비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등을 밝히고 세상의 어떤 형형색색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의 어둠을 밝혀서 존재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밝은 눈을 가지라 이런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군요. 그렇죠. 예. 예. 이 연등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요즘 연등의 유래는 저기 부처님 당시에 그 어느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등을 올렸는데 그 후에 많은 분들도 올렸는데 그 가난한 여인이 올린 등이 유독 다른 여타의 등보다 굉장히 밝고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빛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등공양을 올리는 그런 전통이 생겼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라시대, 고려, 조선 이어서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당의 부처님 등공양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형태로 종교적인 문화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우리나라 문헌에도 보면은 연등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보면은 저기 연등에 관한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제 신라 경문왕 6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고려 시대에는 태조의 훈요 10조에 팔간회와 함께 연등회에 대한 어떤 연등도감, 연등위장 제정 등등으로서 국가 행사로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또 민족 행사로서 또 세시풍속으로서의 역할과 또 그 남산에 올라가서 운종가에 그 밝게 켜진 등들을 관람하는 그런 어떤 명절과 같은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 지금 야경 보는 것처럼. 네네네. 네. 그러니까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네네. 이게 쭉 이어져 온 전통인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 연등이 연꽃 모양이라서 연등인가 보다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우리 연등, 연꽃이 아닌데 실제로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일반 붓잘들도 연등할 때 연꽃등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말하면 연등의 연등이라는 때 할 때는 요즘 우리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듯이 그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처럼 이제 불을 붙인다. 그렇군요. 불을 붙인 등이다. 예, 이제 이런 예. 의미고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바람산 갔다 보니까 또 그 외국에서는 루트스 랜턴 페스티벌로 연등회가 번역되어서 그렇게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다 같은 뜻으로 양쪽 다 쓰이긴 하죠. 원래의 뜻은 예. 네, 불을 밝힌다는 네네, 뜻의 연등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지금 연등회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 연등회를 인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다른 불교 문화권의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 다른 나라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연등회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지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연등회라는 큰 축제로서 그리 행렬 가지는 축제는 귀하고요. 뭐 동남아 불교권 국가에서는 이제 연등을 이제 올리거나 부처님께 공양하거나 또는 가가호 집집마다 걸어서 연등을 간등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또 마을 축제로서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는 있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하나의 큰 축제로서 행렬, 예. 도심의 행렬을 이렇게 이어간 행사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등회가 네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예, 어유,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이제 연등회는 내일하고 모레지만은 사실 그 지난달 4월 17일 저녁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봉축, 장엄 등 점등식을 했는데 그 모형이 신라의 그 황룡사 9층 목탑을 모델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모델로 했나요?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제 네. 다양한 형태의 이제 탑들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제 그의 이제 봉축 또 연등의 사전 이제 행사를 사는데 저희들 봉축 점등식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연등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세운 봉축 점등탑은 황룡사 9층 목탑에 이제 4분의 1 규모로 축소해서 만든 약 20m짜리 규모의 탑입니다. 원래 또한 저희들 이제 봉축표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황룡사 9층 탑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귀하게 또 이게 재현을 해놨으니까 이제 광화문 광장 지나가시는 분들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일과 모레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연등회의 그 주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11일 날이 이제 연등 행렬이 있습니다. 흥인지문부터 종로 종가까지 조계사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참여자들이 각각 2개의 등을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등, 하나는 타인과 세상을 밝히는 등을 달아서 10만 정도의 등의 물결들이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장엄하게 이제 이렇게 행렬을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게 가장 메인 행사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기 대동 한마당이라 해서 이제 참여자와 관람자 모두가 이제 봄밤에 이제 봄의 꽃비를 맞으면서 대동 한마당 강강술래 등 하나 되어서 이제 흥겨운 이제 마당이 있고요. 또 그 다음 날 일요일에는 조계사 앞거리에 이제 각종 전통 놀이마당, 체험 부스 등등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통문화 체험, 불교뿐만 아니라 와서 전통문화 체험도 하고 또 소식도 나누고 참여하여서 즐거움도 나누고 또한 공연 마당도 있고요. 또 놀이 마당도 있고 또 요즘 또 핫한 그 유진 스님의 이제 회양 그 저희들 행사의 마지막 무대인 그 무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유진 스님이 전 누구신가 하고 찾아봤더니 개그맨 그 윤성호 씨인데 그 평소에 이렇게 머리를 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떻게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요즘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표현으로 핫하다고 합니다. 네. 아주 핫하시더라고요. 아니 스님들이 이렇게 스님을 그 패러디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스님 입장에서? 그분 저기 이제 유진 스님이 이제 법명을 새롭게 받았잖아요, 그죠? 네. 새로울 유자 해서 새로울 유자를 해야 되나? 그 뉴 나아갈 진짜에 사는데 갈수록 이렇게 스님으로 불려지고 스님의 어떤 그 옷 복색을 하고 활동하시는 게 많다 보니까 점차 스님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도 좀 점잖해지시고 또 걸어가는 모습들이 역시 이렇게 이름이나 부르는 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제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 활동 잘하시지만 그런 약 2가지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 진짜 출가하셨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까 뭐 10만 개의 등이 이렇게 행렬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등, 하나는
타임과 세상을 밝히는 등. 그럼 등을 이렇게 두 개를 들고 행진하시나요?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등 다는 데가 양 이제 두 개를 달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연등에서 특수 제작한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당 두 개의 등을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회적 가치 때문에 이제 문화재수의 가치 또 그 인류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된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또 문화축제. 그러면서 연등의 좀 특징이 우리 문화재를 보면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전시형 문화재가 있고 또 기록 문화재 다양한 형태의 또 특별한 기술 보유자, 기능 보유자에 한해서 전승되는 문화재가 있는데 이 연등회는 보니까 누구나 네. 문화재의 주인공이더라고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뭐 특별한 뭐 종교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남녀노소 종교를 초월해서 또는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참여하는 그 순간 문화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전승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거기에 이 우리가 연등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자 다른 문화재와 구별되는 장점이 아닐까. 예, 제가 자부합니다. 네, 함께 하는 행사라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5월 11일에 연등 행렬이 이어지고 5월 12일에는 이제 조계사 앞마당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된 행사가 많아서 다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하이라이트인데 여기 참여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참가자들에게는 이제 행렬에 참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일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행렬을 하는 자체를 꼭 관람하시기를 권합니다. 예, 관람해서 올해는 내가 관람자로서 이 행렬의 물결을 보지만 내년에는 참여자로서 그리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 일반 또 참가자들도 행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와서 연등을 직접 만들어서 그 등을 들고 이제 행렬의 후미에 동참해서 행렬 직접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장소도 있습니다. 그럼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을 하나요, 행렬이? 그 7시에 흥인지문부터 이제 종로를 거쳐서 조계사 종각까지 이렇게.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시간 반 정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저희들 이제 행렬뿐만 아니라 큰 장엄등을 이제 수레형으로 만든 큰 장엄등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제 취타대뿐만 아니라 일반인 뭐 참여도 있고 불자 참여도 있고 각 단체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행렬입니다. 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불자라서 사실은 매년 저를 위해서 등을 밝혀주셨지만 그 연등 행렬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올해는 한번 나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같이 즐기면 좋겠는데 이 행사 안내가 어디 돼 있습니까? 네네. 저희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광 안내소 뭐 그리고 저희 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연등회 행사에 30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특히 또 젊은 분들의 참여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 MG 청년 마당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불교계가 대중에게 문을 좀 활짝 열어서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불교를 볼 때 좀 너무 보수적이다. 또 너무 정적이어서 좀 고리타분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불교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교로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지 않나. 근데 사실은 불교에는 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참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보기에서 좀 외관적인 그런 거에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불교가 가진 그 오픈된 세계, 부처님이 가르침에 또 오픈된 마인드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서 특히 젊은이들 MG 마당을 만들어서 우리 문화, 우리 불교가 이렇게 편하고 재밌고 다양한 문화적인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서 젊은이와 모든 분들이 또 일반인들이 종교를 떠나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또 문화로서 충분히 이렇게 공유하고 누리고자 그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 외국 분들이 또 이번에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연등회 프렌즈라고 하던데 어떤 분들이 구성되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연등회 프렌즈는 한국에 계시는 이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인도 포함됩니다. 주로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22개 국가에서 한 43명 정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로 활동하시는 게 이제 한국 문화 체험, 한국 템플 스테이 등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찰 문화 체험, 그리고 연등의 어떤 활동들, 율동을 같이 배워서 또 율동도 함께 하고 또 등 만들기도 함께 만들어서 체험하고 자신의 등을 만들어서 또 행렬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이런 좋은 문화를 같이 자기 친구나 고국에 있는 지인들, 가족들에게 공유하면서 우리 연등의 문화를 좀 이렇게 널리 알리는 문화 홍보대사의 역할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 불교 문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가장 흥미있어하고 좋아하는가요? 템플스테이 체험, 아. 사찰에 직접 가서 예, 예. 이제 뭐 20이틀이든 3일이든 그 자체를 온전하게 느끼는 거.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거. 네. 네. 그 사찰 음식 할 때 그 왜 바루공양에서 단 한 톨도 남기면 안 되잖아요. 물로 마지막에 헹궈서 드시고 네. 그런 것도 잘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죠. 오히려 네. 굉장히 그 문화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잘 하십니다. 네. 네, 사실 요새 뭐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요. 네. 이렇게 불교에서 옛날부터 이거를 실천해 온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네. 이렇게 어찌 보면 먹방 문화가 대세잖아요. 네. 그 가운데 사찰에 바로 공양 문화가 같이 받쳐준다면 우리의 어떤 음식에 대한 새로운 또 문화가 잘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이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있게 배우려고 우리 스님도 출가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님은 어떤 계기로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처음 저희들이 한국에서는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교까지 그 학제가 많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불교라는 걸 한번 접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네. 그게 새로운 어떤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책들을 보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세계를 경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 낯선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단어 같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일종의 화두처럼 이게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있다, 깨달았다, 깨어있다, 깨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정확한 답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깨어있다고 할 때 잠들지 않은 상태를 깨어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눈을 감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 걸 깨어있다고 말하는가. 어릴 제 마음에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찾았었어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이제 생활을 이어가지만은 분명하게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을 하지만 늘 한 곳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숙제처럼 있는데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게 부처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반야심경을 첫 구주를 보면서 하나의 세계가 성립되는 그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어떤 세계관이 생겼다 해야 되나? 너무 시원한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베이스에는 이제 연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같은 세계 속에서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지만 각각의 내면에 쌓여있는 세계는 또 각각이에요. 그죠? 네. 체험도 다르고. 같은 느낌도 세계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결국은 마음의 세계. 우리가 바깥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의 바깥 세상은 내 마음 세상에서 반영된 세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충격. 여기서 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우리 보통 젊은 시절에 고민 많잖아요. 그죠? 삶에 대한 고민, 세상을 이해하는 고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고민, 방향에 대한 거, 가치에 대한 거. 답은 없지만 고민은 많잖아요. 답 찾기 힘들고. 그런 거 아주 이렇게 힘든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저 또한 어떤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고민을 하는데 많은 책들이나 어떤 뭐 성인들의 말씀들도 다양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선명하게 답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질문에 대한 답. 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좀 더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그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저기서 답이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연결점이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출가에 대한 좀 더 마음이 섰고 실제로는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가장 선명한 부처님 가르침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아마 불교를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너무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그냥 너무 이렇게 현대에 맞지 않는 뭐 좀 약간 뒤떨어진 그런 느낌이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는 샤프한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데에 대한 그 믿음이나 어떤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출가를 결심하고 또 지금 출가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깨달음 어떤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이 좀 많이 마음속에 있으셨었나 봐요. 네, 스님이 되려면 출가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네네.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처음 출가를 해서요. 네. 이제 출가를 하시면 이제 행자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행자는 옛날에는 3년도 하고 4년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이제 그 3인 계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요즘 4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 과정을 마쳐야만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구족교를 받아서 이제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시험도 보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요? 좀 그 기준이 다르긴 한데요. 네네. 이미 발심해서 출가할 때는 거의 네. 다 이제 합격이에요. 이제 그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요즘 네. 말하는 학교나 이런 세상은 전혀 다르고요. 뭐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합격입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스님이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에 아주 부족하다 하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뭐 네. 이렇게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서 스스로 들어왔지만 또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의지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네.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청도의 운문사에서 수학을 하셨나요? 네네. 네. 청도 우문사 성가대학은 비구니 성가대학의 제1도량입니다. 아. 아주 우리 한국의 비구니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제 우문사에서 이제 배출해낸 스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운문사가 굉장히 그 유서 깊은 그런 사찰이죠? 우문사가 굉장히 유수 깊은 사찰입니다. 왜냐면 우리 저기 화랑도에 네. 그 장군들이 이제 훈련했던 곳이면서 이제 세속오계라는 화랑의 정신을 깊들한 그것이 나온 곳이고 이제 이런 스님의 이제 삼국유사가 이제 집필된 곳이고 삼국유사 이런 스님께서 운문사에서 네 당시 그때 그곳에서 집필을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 통일 신라 시대의 어떤 신라 시대이고 역사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했던 곳이 이제 운문사입니다. 이게 출가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수양을 하시면서 좀 깨달으신 것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공부를 해보니까 불가의 가르침 어떤 게 가장 좋으시던가요? 출가해서 이렇게 잘했다. 출가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한 좀 20여 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물론 이제 현재 우리가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도 많고 거기에는 어려움도 따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이렇게 난관도 있지만 기본적인 마음의 베이스에는 행복하다, 좋다, 출가 잘했구나 이런 느낌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네. 일단 마음의 안정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하는 활동들은 이제 수행이면서 공부이면서 또 대사회 활동, 호교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출가를 누군가에게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꼭 한 번은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했다가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해보라 그러시면. 근데 네네. 저는 요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옛날보다 네, 다르죠. 장소도 이렇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지 직업도 다양하고 공부하는 길도 다양한데 이 공부의 한 방편으로서 출가 제가 꼭 권합니다. 우리 그리고 오래 살잖아요. 옛날보다. 네네. 한 기본적으로 10년, 20년 더 살잖아요. 예. 그중에 몇 년만이라도 투자해서 출가해서 한번 살아보는 걸 권합니다. 그거는 아니면 다시 이제 사회에 네. 다시 놓으셔서 살면 되고.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네. 출가를 바라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꼭 경험한다면 새로운 어떤 정말 안목을 가지고 네. 이렇게 세상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젊은이들이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에 몇 년을 투자하는 분도 있고 새로운 직업에 몇 년을 투자하는 분들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네, 나는 인생 네. 뭐 교육을 위해서 내가 뭐 1000일을 투자하겠다. 이럴 때 다양한 한 길로 꾸준하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다양한 또 경험들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속에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출가라는 그 어떤 그걸 통해서 부처님이 보신 세상 또 불교에서 바라본 세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한번 오롯이 배운다면 또 다른 게 네. 세상을 살아가는 예.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출가를 너무 엄숙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정하면은 예. 도로 돌아오지는 못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스님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네네. 아,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네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불가의 가르침, 이런 불가의 가르침은 생활에서 실천하면 좋겠다. 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면서도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인연의 소중함, 네. 그리고 좋은 인연을 짓도록 노력하는 거, 좋은 씨앗을 심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그 시간이 이제 뭐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먼 후세가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 지금 이 순간 하는 일들, 내 지금 이 순간 먹는 마음 자세 또 표현하는 거. 그렇게 한다면은 네.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이, 설경 스님이 원래 그런 분이신지 아니면 또 20여 년 이렇게 수행을 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실 때부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걸 제가 느껴서요. 수행하신 분들은 다 그러신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지혜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할 때 마음에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불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마음,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읽을 때는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어떤 건강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받쳐주듯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참 지금 바쁘신 시간입니다. 이제 연등회, 부처님 오시는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연등회 행사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스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네. 그죠? 그 부처님 오신 날은 모두가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고통 없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되기를 그런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행복하고 자유롭고 고통 없고 타인을 위해서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고통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날이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연등의 의미, 하나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등이요, 하나는 타인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그 의미를 가슴속에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설경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규모 연등회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설경 스님이었습니다.